하고 있고 호령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요즘 미국에서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보면은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무슨 그 정부에 들어갔잖아요. 트럼프가 임명해서.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블룸버그에서 집계한 억만장자 지수에서 세계 최고 부자랍니다. 자산이 4,320억 달러.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최고래요. 최고 많은 거라고 하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상징하는 거, 그 사람 복장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 다 양복 이렇게 정장 입고 다니는데 그 사람은 모자 쓰고 그 다음에 그냥 운동복 같은 거 입고 나타나잖아요.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트럼프보다도 더, 사실 바이든 때도 힘이 있었죠, 이 사람은. 지금 정부를 대신해서 전쟁까지 합니다. 이 자본이, 기업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는 뭐 스타링크라고 하는 그런 위성 인터넷 같은 것도 머스크가 갖고 있는 뭐 그런 거잖아요. 자본주의가 이제 정부를 대신해서 기업이 이렇게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현실 자본주의는 질병에 걸렸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질병. 근데 그 미국의 그 인권운동가에서 존 애덤스라고 하는 분이 민주주의의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민주주의의 내용이 뭐냐 이게 이제 문제겠죠. 저는 하여튼 자본주의의 폭주를 극복할 민주주의, 적어도 아니면 제어할 민주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채택한 나라도 북유럽하고 뭐 서유럽, 그다음 미국, 한국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차이는 결국은 이 자본 운동을 갖다가 얼마나 이 정치 체제가 제어할 수 있느냐의 차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극복은 못하더라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민주주의의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이제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건데요. 이 쇄신은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하여튼 좀 이것도 오래됐지만 한 1960년에 큰 회의가 있었는데 그 2차 바티칸 공의라고 2차 바티칸 공의의 시대 정신을 이야기할 때 아조르나멘토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조르나멘토 이태리 말인데요. 영어로 하면 업데이팅 같은 거, 쇄신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쇄신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쇄신하기 첫 단계는 원천으로 돌아간다. 라는 겁니다.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카톨릭 교회 원천으로 돌아간다. 돌아가서 그 시대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한다. 이게 이제 아조르나멘토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민주주의에 적용해 보면 그 원천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게 데모스와 크라토스의 합성어거든요. 데모스라고 하는 건 인민입니다. 또는 뭐 민주, 데모스. 그리고 크라토스라고 하는 건 파워예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인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냥 주권이 인민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인민이 힘을 행사할 때 그게 민주주의인 거죠. 균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걸 행사한다는 부분은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대의제에서는 힘을 행사하지 못하죠. 투표 당일날 그것도 제한된 후보들한테만 조금 힘을 쓸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민중이 다시 인민이 힘을 갖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를 대의제 하에서 어떻게든 이제 인민의 사회적 세력화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세력화가 필요하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번 광장에서 뭐 2016년에도 박근혜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우리가 느끼는데 광장에서 일어난 겁니다. 광장에서 세력화가 된 거예요. 맨날 그렇게 모일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그게 하나의 좋은 예라는 거죠. 그 세력화가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탄핵도 안 하고 이렇게 하려다 탄핵 소추까지는 됐었잖아요. 그게 힘이 생긴 거죠. 인민의 힘이.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민의 사회적 세력화를 이뤘던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게 끝난 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변화된 현실을 이제 좀 잘 살피고 거기에 민주주의를 적응시킨다라고 하는 그 컨텍스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생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태 위기라고 하는 것.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민주주의의 그 본질적인 한계는 인간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인간 생명체 또 조금 더 가깝게는 미래 세대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러려면 이제 결국 생태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할 수밖에 없다. 생태주의에서 배워야 된다. 물론 생태주의도 민주주의에서 배울 게 많겠죠. 근데 어쨌든 생태주의와 결합해야 된다. 뭐 쉽게 얘기하면 생태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첫 단계는 무엇일까? 저는 조금 다시 좀 방향을 조금 바꿔서, 저는 우리들이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들 내면이, 그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회개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회심, 메타노이아, 히란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쓰는데, 메타노이아는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다시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생각을 달리하고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메타노이아가. 그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 그 회칙, 그 찬미 받으소서라는 회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끝부분에 뭐 영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적인 광야가 엄청나게 넓어져서 세계의 외적인 광야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은 아니고 그 전임 교황, 그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즉위할 때 그 미사 강론에서 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내적인 광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바깥의 외적인 광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인식입니다. 안의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안의 것만이 문제는 아니지만 안의 것이 문제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사회 구조 변화가 필요하죠. 반드시. 그런 나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변화가 없으면 사회 변화도 일어나지 못한다. 특히 민주주의의 쇄신에 있어서 아까 이제 처음으로 좀 돌아가서 기억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문제, 성장 패러다임을 극복하려고 하는 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지금 성장은 일종의 성장주의죠. 성장 이데올로기고. 그래서 무엇이 성장해야 되는지 불문입니다. 그냥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성장하면 어쨌든 일거리 생긴다는 거예요. 이윤도 조금 나고 팔기만 하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GNP를 고안한 그 러시아계 미국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이먼 쿠즈네츠.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장은 모든 배를 띄우는 밀물과 같다. 성장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탈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장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나라가 있고. 근데 성장이 이제 불필요한 곳도 있거든요. 불필요한 부문도 있고 한 사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불필요한 나라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성장은 이미 초과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성장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고 지역이 있죠. 그걸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 돌봄 등의 공공영역 이런 것들은 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슉슉 다니고 이런 것들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건 전혀 성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 삶에 아무런 불편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정교하게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탈성장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GDP와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역성장이 아니죠, 탈성장은. 근데 이제 과연 그러면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질 건가, 쇄신이 이루어질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힘이 결정한다. 이겁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니고 막스의 얘기입니다. 힘이 결정한다. 막스는 이걸 노동자와 자본가가 임금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겠느냐. 자본가는 덜 주려고 하고 노동자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한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건 당연한 거다. 어떻게 결정되겠느냐. 힘이 결정한다. 힘이 결정한다. 다시 한번 우리 사회구조 변혁을 위한 사회적인 세력화,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기 위한 우리 개인의 전환, 회심,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